이제 윤석열이 2년 반 전에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0.7%로 당선됐어요. 1%도 못 되고. 자, 그 이유는 국민들은 윤석열을 전적으로 신임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결과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선이 돼가지고 0.7%짜리 대통령이 됐는데 1%도 못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서 내란이 지금 계엄이 발생됐고 내란이 발생이 됐잖아요. 자, 이제 근데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들어줬지만은 민주당이나 기타 야당들에게는 거의 200석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거든요. 그렇지. 자, 그게 바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윤석열도 믿지 못하고, 물론 야당들도 뭐 특출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견제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뽑아줬지. 예, 뽑아줬죠. 0.7%짜리 1%도 못 되는 대통령을 만들어도 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야당 쪽에 국회의원 의석수도 거의 200석 가까이 줬어요. 뭐 과반수가 넘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인데,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형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이 지금 계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북 좌파를 뭐 척결하고 일거에 척결하고 처단하고 노상원이나 김용현 이런 사람들을 비선으로 세워가지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체포 추후에 노상원 전 특전사령관이 이 사람들을 수거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살하고 몇백 명씩 잡아다가 가두고 결국에는 시체 처리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고 계획을 세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밝혀진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빠른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말이 있겠죠. 사람들은 그냥 뭐 대충 뭐 아니 그러려면은 뭐 파면을 빨리 해야지. 예, 파면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뭐 파면도 좋고 파면은 뭐 내일 모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란 종식을 하려면은 어떻게 빠른 종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물이 넘어가요. 뚝에. 물이 넘어가면 저 물 어떻게 하지? 저 물이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그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이 안 돼요. 자, 그리고 그럼 그 물을 어떻게 막아야 돼? 그렇죠. 물을 어떻게 막아야 돼요, 형님? 좀 가르쳐줘. 자, 물을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자, 그러면 이 쓰레기도 태워야 되는데 또 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막으면 가는 걸 가르쳐줘. 네, 그냥 삽 들고 막으면 돼요. 아니 물을 뭐 어떻게 막아요, 형님? 물이 넘쳐 흐르는데 단순 무식 용감하게 그냥 삽 들고 막으면 돼요. 아니 쓰레기도 형님, 쓰레기도 종이는 태워야 되고 플라스틱 태우면 안 돼요, 형님. 우리가 문명 사회에 살면서 자연 보호를 해야죠. 그게 이제 물이 넘쳐 흐른다. 그러면 그냥 막으면 돼요, 삽 들고. 그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서 막으면 돼요. 자, 근데 희한하게 저는 수준 자체를 윤석열이나 민주당 또는 뭐 야당 그 수준을 저는 똑같이 봐요. 전부 그냥 어벙벙하고 더맨더머예요. 자, 그 이유를 왜 보냐? 자, 지금 윤석열 그 계엄과 내란이 실패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그 전시 교본에 무능한 지휘관은 적들보다 더 무섭다. 적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휘관 한 명이 몇 명이 무능하면은 그 부대 전체가 전멸을 해요. 왠지 아십니까? 윤석열이는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경영 미필이에요. 부동시예요, 부동시. 눈이 짝짝이래요. 그걸로 군대 뺐거든요. 지금 뭐 앉아 이리. 예, 술 먹고 놀러도 다니고 저는 뭐 골프도 잘 치고 뭐 그런데요. 그저 뭐야 그런다고 하니까 저는 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군대를 뺐어요. 빠졌어요. 군미필, 눈 짝짝. 한쪽은 뭐 0.몇, 한쪽은 뭐 1.5 해오면은 눈이 짝짝이니까 그 부동시는 사격을 못하니까 군대를 빼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뭐 이제 그거는 뭐 그때 문제인데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전혀 이 군에 대한 실정이나 이런 어떤 군사 지식이나 전혀 없어요. 그게 계엄과 내란이 실패한 윤석열의 첫 번째 실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 뭐냐? 윤석열은 이제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뭐 집안이 뭐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구수까지 시켜가지고 아니 삼수만 해도 그 휘청해가지고 이제 돈 벌러 나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벽돌 날르고 해가지고 뭐 일당 7만 원,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학비도 조달하든지 생활비도 쓰든지 뭐 김밥을 사 먹든 라면을 먹든. 근데 이 친구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이 사회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전무해요. 그냥 구수해가지고 사법연수원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배치 받은 곳이 이제 그 뭡니까 그 범죄자들 그냥 또 저기 뭐야 사회적인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생활하는 게 전부예요. 그게 뭐 20년 30년 정도 됐으면은 뭐 그 정도 그런 사람들에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회생활 자체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물정도 모르지. 바로 그것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 실패한 거예요. 별자리 3개 4개도 윤석열을 따르고 지시하는 대로 했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계엄과 내란이 실패해가지고 이번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구형을 받을 거예요. 아니 뭐 저기 뭐야 편의점 강도가 들어가가지고 칼 들고 들어가서 10초간 1분간 있어도 강도예요. 그거 잡으면 무조건 그 현행범이고. 아니 근데 이런 뭐 계엄뿐만 아니라 내란까지 일으키고 어떤 요인들을 납치하고 구금하고 이런 계획까지 세우고 실패해서 이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리고 국회를 점거하고 또 뭡니까 그 뭐지 선관위를 점거하고 침탈하고 총각화를 앞세워서 군부를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실패했죠. 자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제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민주당도 저는 뭐 야당도 윤석열과 거의 수준이 같다고 봐요. 내란 종식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해요. 행동을. 아니 물이 뚝에서 넘쳐 흐르는데 어떻게 막아요. 물 넘쳐 흐르지. 아니 그냥 가서 삽으로 막으면 돼요. 간단하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일본군이 어떤 마을을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자기들이 말하는 적들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처치합니까? 일본군은 바로 그 사람들을 사살하거나 그렇게 처치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을 촌장, 마을 누구 이 사람들 불러 가지고 어떻게 사살하죠? 자기 아들을 시켜요. 자기 저기 촌장의 가장 친한 친구든 아들이든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칼로 목을 때려서 참수하게 만들고 죽이게끔 만들어요. 이게 일본 그네들의 악질적인 방법이거든요. 둘 다 괴롭지. 네, 그렇죠. 둘 다 괴롭고 악질적인 방법이에요. 자, 근데 야당이 민주당이 쓰고 있는 방법이 이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런 악질적인 방법으로 윤석열을 처치하고 처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냥 국민들이 의석수 200석 이상의 과반을 줬기 때문에 그걸로 집행하면 돼요. 왜
왜 집행하지 않고 윤석열 측근에 있는 사람 최상목이라든지 한덕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왜 윤석열을 잡게끔 만드냐 이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잡히겠습니까? 그럼 누가 잡아야 돼? 한덕수와 최상목이가 윤석열을 엄단하고 또 뭐 이번에 있는 그 심우정 그 검찰총장이란 이 사람들도 아니 윤석열을 잡겠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의 가장 측근이자 나를 세운 사람이 윤석열인데 이 사람을 잡겠어요? 누가 잡아야 되냐고. 그래요. 그럼 누가 잡겠어요? 누가 잡아야 돼 그럼? 아니 민주당과 또 야당들이 200석 가까이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국민들이 잘못할 때는 행사해라고 권한을 준 거잖아요. 몽둥이를 쥐어줬잖아요. 탄핵을 해야 돼 그럼?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탄핵을. 그쵸. 국회의원들이 때려잡아야죠. 그러면은 그때 내란과 계엄이 발생했을 때 종식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한 10일 일주일 안팎이었거든요. 그때 연루자들은 무조건 전부 탄핵을 시켰어야죠. 그 연루자가 누구냐? 한덕수부터 시작해서 그 정무위원들, 장관급들 이 사람들 전부 탄핵 그때 시켰어야죠. 정청. 네. 옛날이야 몽둥이로 총칼로 목을 뱉지만은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탄핵을 시켜가지고 누가 탄핵을 시켜요? 국회의원들이 즉시 탄핵을 시켰어야죠. 왜 한덕수를 왜 최상목이를 세워가지고 똑같은 편을 죽이게끔 만드냐고요. 그런 일본 군부가 하는 그런 악질적인 이 사형과 처단 방법을 똑같이 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윤석열과 이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의 수준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현명하게 윤석열을 0.7%, 1%짜리도 안 되는 대통령을 만들어줬고 왜 국회의원들이나 야당에게 200석 가까이 과반을 줬느냐. 견제를 하고 하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민주당 포함해서 야당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본 군부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처리 방식을 똑같이 사용하면서 악질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내란을 종식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해요. 물이 넘쳐 흐르면은 삽으로 그냥 두들겨 막으면 돼요. 흙을 푸고 삽으로 막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조마조마하고 뭐뭐하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형제도 없거든요.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서 사형제도가 실시가 안 돼 있고 지금도 발의하라 이 말이에요. 사형제도를 내란과 외환범들에 대한 반역자에 대한 사형제도를 집행하게끔 다른 사람들은 손대지 않아도 돼요. 필요가 없어요. 이번 기회에 사형제도도 개선을 해가지고 내란범과 외환죄에 한해서는 사형과 무기징역을 하되 실제로 사형이 집행될 수 있게끔 법안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발의를 해서 통과시켜야 돼요. 그게 지금 민주당과 야당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야 내란이 종식이 돼요. 왜 남을 시켜서 왜 윤석열 측근을 시켜가지고 윤석열을 잡으려고 해요? 그거 안 돼요. 애초부터 안 되는 방법이에요. 직접 야당이 손에 쓰레기를 묻히고 쓰레기 악취를 묻혀가면서 쓰레기 처리를 해야죠. 그런 각오도 없이 하겠어요?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윤석열은 계엄과 내란을 해가지고 야당의 주요 인사들을 체포해가지고 추후에 김용현과 노상원 손에 넘겨가지고 고문뿐만 아니라 조작뿐만 아니라 국회를 해체시키고 야당 인사들을 감금하고 나중에 시체 처리 방안도 노상원에게 의뢰를 해서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님 말씀처럼 어떻게 빨리 종식을 해야 돼? 어떻게 빨리 끝내야 돼? 그 방법은 내 손에 피를 묻혀야 돼. 아니요 형님. 피는 과격한 형님 과격한 발언하면은 형님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질 수 있어요, 형님. 과격한 발언보다는 내 손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내 손에 직접 쓰레기 악취가 나고 쓰레기 국물이 튀고 내 옷에 튀어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 처리가 되고 내란이 조기에 종식이 됩니다. 절대 남 시켜서 하면 안 돼요. 윤석열을 처치하고 처리하고 잡으려면은 한덕수를 시켜서 최상목을 시켜서 윤석열 측근을 시켜서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야당들이 직접 연합을 했다고 하면은 그 야당들의 손에서 그 몽둥이로 이자들을 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내란이 종식이 돼요. 자, 두 번째. 지금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전한길이나 어리버리한 전한길이나 또 누구죠? 정광훈? 정광훈. 예. 종교를 빙자해서 종교 뒤에 숨어 가지고 신도들을 이리저리 버스 대절해 가지고 여기 집회, 저기 집회, 이 집회, 거기서 또 헌금 걷고 활동 비용 마련하고 뭐 이딴 식으로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무조건 즉시 체포해야 돼요. 긴급 체포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200석 가까이 되는 그 의석을 줬잖아요. 그 준 이유가 뭐예요? 질서를 회복시키고 정리를 해주라고, 가지치기 해주라고 한 거잖아요. 그거 지금 국회의원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 남일처럼 내가 쓰레기를 치워야지 누가 쓰레기를 치웁니까? 그래서 자기들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시킨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야후가 형님께 이제 형님도 조금 전에 내란을 어떻게 빨리 종식을 시켜야 되지? 이거 정말 짜증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아우의 어떤 방법과 대안은 뭐냐? 즉시 의석수 200석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여서 이것을 빨리 수습하고 즉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내 손에 그 똥 국물을 필 각오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제 저도 좀 이렇게 먹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드린 말씀입니다, 형님. 혹시 형님 말에 조금 이렇게 그래? 동감해? 아, 형님 동감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빨리 조용히 잠잠하게 일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 나온 김에 개가 부물고 또 오늘 아침에 이 감사한 하루를 시작을 하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